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운 듯이 그런 분위기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또 11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이 75bp로 단행될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또 기정사실되면서 시장이 변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또 금리 인상 시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데에 좀 더 시선을 두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4% 넘게 상승하기도 하면서 대형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또 애플 관련주, 코로나 음압병실 관련주 같이 또 이슈별 종목부터 성장주의 탄력에도 지수 상승이 견인이 되면서 코스피는 2293포인트 선, 코스닥은 700선이 얼마 남지 않은 695선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FOMC 영향권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한 주는 연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 환경도 체크를 좀 해나가면서 또 실적 시즌 안에서는 개별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까지 꼭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또 김도훈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제대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시장 속의 숨은 재료부터 또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까지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탁월한 종목별 투자 판단을 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더더욱이나 딱 맞는 전략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시장에 딱 맞는 전략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세우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의 실력을 증명해 드려야 될 텐데요. 이미 또 소개해 주셨던 그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단타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탄력이 정말 팽팽합니다. 먼저 휴스틸도 30% 넘는 모습이고 2거래일 만에 잡아주신 두 자릿수 종목들 확인되고요. 또 IS 이커머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당일 수익으로 챙겨주셨던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럼 하락장에서도 이만한 종목으로 이만한 탄력을 또 챙겨주셨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역대 최대 수익률로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에 든든한 탄력도 챙겨주신 점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매일 장이 또 열릴 때마다 나는 왜 이런 든든한 종목들을 챙겨가지 못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오늘 생방송 중에 극비 세력주를 필살기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장중 내내 또 함께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에 실시간으로 드리는 매수매도 신호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하나의 종목이 급등하는데 필수 요건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의 개입이 또 꼭 있어야만 이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또 세세하게 들어보면서 세력의 매집이 충분한 극비 세력주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저평가된 실적주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무궁무진한 종목인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그 성장성과 또 재무적 기대감이 무궁무진한 종목, 그 종목을 또 잡아드리면서 지금 자리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의 시작입니다. 내일이면 11월이 시작되는데요. 좀 더 멀리는 한 해의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도 역시나 조금 심심한 장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심심하셨을 텐데 뭐 오늘 장도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과대낙폭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장도 올라간 면면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뭐 이슈들, 개별적 이슈들이나 아니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료주들이 움직여줬는데 역시나 전부 다 공통적인 게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한 구간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단일 파동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장은 이 과대낙폭주들이 치고 올라와 줬을 때 그 상승이 랠리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랠리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단파동을 쏴주고 쭉 눌려주는 그러한 순환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굉장히 올라갈 거다 막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니다 라고 지금 저는 좀 딱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모습 자체도 지난 이제 2008년도에서 9년도 사이죠. 2007, 8년도라고 봐야겠죠. 2007, 8년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까지의 차트와 현재의 증시 차트가 S&P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전체적 이제 돌발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추가 폭락을 해줬고 지금은 이제 뭔가 돌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횡보 내지 상방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은 이러한 돌발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 회사채 시장만 봐도 알겠죠. 뭐 사실 레고랜드로 두각이 된 거지. 레고랜드 이전만 하더라도요. 레고랜드 터지기 전에도 회사채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금 조달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부도 파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돈맥 경화에 따른 파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이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섹터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과대낙폭에서 단파동만 나와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파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여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를 충분히 보완해주는 구간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락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장은 차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방에는 현재 캡이 씌어져 있는 상태고 하방으로 조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옵션 양매도라는 장세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베이스로 가정을 합니다. 이 옵션 양매도 장세라는 게 뭐냐면 시간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뭐 초보자분들께서 알아들으시기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1시간 내내 옵션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매도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구간 안에서 시장이 놀겠지입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추세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베이스로 가정을 하고서 이 구간 안에서 놀겠지. 그러면 옵션을 이렇게 양쪽으로 매도를 걸어서 수익을 내는 전략들인데 뭐 어찌됐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구간 안에서 놀겠지라는 거거든요. 이 구간 안에서 놀겠지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증시에다가 제가 이 박스를 쳐놨어요. 이 박스를 쳐놨고 여기가 대략 2300에서 2130 정도 딱 이렇게 쳐놨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왜 움직이냐? 자, 일단은 이게 포지션이에요. 이게 일단은 만기 포지션이라는 건데 이게 투신 거고요. 이게 외인 겁니다. 뭐 금융투자권 사실은 볼 필요가 없고요. 개인 것도 볼 필요가 없고 외인이란 투신 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 구간으로 크게 벌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러한 옵션 전략을 선택을 했고 이 구간 안에서 프리미엄이
프리미엄까지만 딱 깎이는 게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나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이겁니다.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나오면 수익을 보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 안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봐.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리스크 해칭 전략이거든요. 뭐 이거는 어려우니까 대충 이 구간, 지금 여기가 300에서 280 구간이거든요. 280에서 300 구간. 이게 선물지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놀겠다라고서 외인들은 봤다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투신입니다. 투자신탁 쪽인데 이 투신 애들도 본다라고 한다면 280에서 310까지를 양매도 수익 구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280에서 310 구간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물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구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투자 신탁 애들이 280에서 310이라는 구간을 바라보고 있고, 외인들이 280에서 300이라는 구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바라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이 선물 지수로 봤을 때 어디냐라고 친다면 바로 이 300에서 280 구간. 어디예요? 현재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구간 안에서 논다라고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투신과 외인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상방은 제한적이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만약에 310 이상 가면은 수익이 날 수 있게 포지션 전략들을 잡아놨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도 310까지는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수익을 봐야지 라는 거거든요. 즉 변동성 자체를 봤을 때는 둘의 겹치는 구간인 이 300 이하에서 증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요? 옵션 만기인 다음 주 목요일까지요. 그래가지고 오늘자의 옵션 마디가 저점도 3개 이상이 형성이 되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이러한 옵션이랑 선물 지수를 증시를 보는 보조도구로서 제가 만기 2주 전부터는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기 2주 전이 아니라 월물 초반에는 이 프리미엄이 죽는 값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만기 2주 전부터는 제가 이걸 보고서 딱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증시는 일단은 상방이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다음에는 제가 날 잡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니까 날 잡고 강의를 해드릴 건데,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뭐다? 이 구간 안에서 놀 것이다. 증시가 증시 차트로 보자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놀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를 뭐 이제 현재 증시가 이어지는 모습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대낙폭주들이 지금 오늘자에도 다 움직였어요. 오늘자 상한가 갔던 나노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도 역시나 뭐예요? 과대낙폭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했던 종목이죠. 자,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 바라볼게요. 사료주였죠. 사료주 어떻게 됐습니까? 과대낙폭이 나와주게 되면서 여기에서 한방 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죠. 자, 그 다음에 오텍도 보겠습니다. 어때요? 쫙 과대낙폭, 그 다음에 한방.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역시나 시장에서 이렇게 치고 올릴 만한 여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자체가 다 물려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운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려면은 그만한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필요한데, 이걸 치고 나아갈 만한 동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관도 여기에서 치고 올려봤자 개인 투자자들한테 털어줘야 되는데, 그 털어주는 걸 받아먹을 개인 투자자가 없으니 이러한 종목들을 올리는 것보단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유통 물량이 꽉 잡혀 있죠. 위에서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 파동씩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적 메리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위에서 다들 물려 있으니 이 물려 있는 위치까지는 한 파동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뭐 전에 게임주들이 한파동 올랐고 그 다음 날에 콘텐츠가 올랐고요. 그 다음 날에 원전이 올랐고요. 그죠? 그러면서 섹터가 한 방씩 툭툭툭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료죠. 그죠? 섹터들이 하나가 떴다가 하나가 죽고 하나가 떴다가 하나가 죽고 이러한 방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증시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가 떴을 때 시장 오르고 다시 죽고 그 다음에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그리고 결국엔 시장은 뭡니까? 횡보죠. 시장이 올라갈 만한 동력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라든가 뭐 이제 끝이다. 이제는 우리들이 환희의 때가 왔다? 아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롯된 그리고 전체적인 투심의 위축에서 비롯된 효과들이 이제는 벌어질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에 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시총 300억, 500억, 600억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시총 1000억짜리 보니까 유통 물량 20%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이고 그죠? 자그마한 종목들이 잘 가죠? 그게 뭡니까? 개미 수급이 필요 없는 종목들이 잘 간다라는 거예요. 톡 치면 날아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이 가준다라는 소리입니다. 무거운 종목들은 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수급이 필수거든요. 내가 호재를 띄웠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안 달려 들어준다? 그럼 못 올라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과대낙폭이 되면서 유통 물량이 잠겨버린 종목들만 현재로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다? 시장 동력이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못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못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의 이 꼬인 수급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동력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시장을 상승시켜줄 강력한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던 위치까지 전 종목을 갖다 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돈을 어디에서 빌려야 돼요, 그죠? 근데 금리가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딘가에서 자금 수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에서 어마어마한 자금 수혈이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주지 않는 이상은 증시 못 올라간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냐? 가볍고 유통 물량 꽉 잡혀 있고 툭 치면 날아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필요 없는 그러한 종목들 뭡니까? 작업주, 세력주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세력주, 작업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들 잡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자 이제 제가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여차트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뒤에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종목들 정말 진짜 툭 치면 날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세력주들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바로 1강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장 정리도 해주셨고 특징주까지 짚어주셨는데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는 개별 이슈로 인한 개별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그 배경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도 특히나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졌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눈에 띄는 장세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송홀딩스 사료 관련주였고 또 나노, 오텍 같은 이렇게 좀 적은 힘으로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 꼭 노려봐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증시 포인트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도 그런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혼자 하지 않고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또 장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강단 있는 전략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런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단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타로 챙겨주신 공략주 중에 제노포커스는
2거래일 만에 27% 넘게 챙겨주셨고 대보마그네틱도 2거래일 만에 가져갔습니다. 20% 육박하는 종목.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리뷰도 열심히 해드렸던 당일 수익으로 챙겨드린 IS 이커머스 18.5%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탄력 챙겨드린 점까지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빨간불 전략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알려드렸던 QR코드 통해서 얼른 지금부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본격적인 강의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아마 또 투자하다가 세력이 왜 필요할까? 나는 세력에게 희생당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분들 종종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또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뭘지 전문가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뭐 앵커님께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세력하면은 사실상 나쁜 놈들이죠. 그죠? 개미들 피 빨아먹고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세력은 어찌됐든 본인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개미들한테 털어먹는 건 맞아요. 결국엔 털어먹는 구간에 투입이 되는 건 개인 투자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은 세력이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보다. 정말 뭐 자금력이 약한 세력이나 이러한 세력들이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10중 8구가 무너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세력들이 들어올린답시고 차트 만들고 한 20% 30% 쌌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돈 번 건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는 상황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다 털어먹는다가 아니라 세력은 개인 투자자를 사실상 도와주는 역할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사실상 이 시장에서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탈출 절대 못해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려 계신 종목들이 있죠. 세력이라고 하면은 기관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진짜 M&A 작업한 주가 조작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들 지금 현재 뭐 과대낙폭 주가가 저가 메리트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사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종목을요. 기업이 얼마나 좋길래 사요? 그죠? 안 사줍니다. 지금 시장에 수급도 없고 지들이 사봐야 누구한테 팔만한 수급도 안 돌아요. 지금은 기관들도 단타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말 누군가가 이 회사를 제대로 뭔가 작업을 해줘야만 활로가 열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시총 소형주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정말 안 좋은 종목들 제외하고 좋은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업 정말 가치도 좋고 뭣도 좋고 성장성도 좋아. 다 좋아. 근데 주가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수급이 없으면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시장에서 뭔가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주목을 받아야 돼요.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막 엄청 저평가예요. 제가 봤던 종목 중에 뭐 퍼가 한 배짜리도 있어요. 이거 당장에 사면은요 1년 만에 이거 한 주 사면 1년 만에 나는 이익으로 환수를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퍼 한 배라는 소리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종목들. 더군다나 성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종목 사야 될까요? 아니요. 왜 삽니까? 왜일까요? 지금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무인도에 있는데. 그죠?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보여주고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알아봐 주는 거고 보석도 알아봐 줘야만 보석인 것이 아니면 한낱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시장이에요. 왜? 여러분들도 보세요. 다 물렸잖아요. 물렸는데 누가 보석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씩 돈 이렇게 있는 걸로 그냥 단타나 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장 수급을 누가 만들어주냐라는 거예요. 바로 세력이라는 거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통틀어서 세력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주고요. 주가를 올려주고 이쁘게 포장해서 IR을 해줍니다. 이 IR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 설명회인데 사실상 이 IR은 어떤 의미로 우리들이 쓰이냐면은 기업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뭐 TV에다가 이제 인터뷰하고 막 대표가 나가서 인터뷰하고 우리 회사 좋습니다 하고 뉴스 내다보내고요. 뉴스도 어떤 회사 보면은 내가 막 공시를 딱 했는데 후속 뉴스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납품 계약 이렇게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공시만 뜨고 뉴스가 아무것도 안 뜨는 회사도 있어요. 왜? IR 계약 안 한 거예요. 그거. IR 계약이 돼 있어야 이제 뉴스 언론사들에서 이렇게 딱 납품했대 하면서 기사도 쏴주고 막 하는 거지. 그런 거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납품했다고 공시 띡 하나 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 회사 분명 좋은 거 알겠어요. 주가는 요지부동이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업들은 남들한테 알리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세력이 필요한 이유. 자, 여기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 재무제표 까볼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적자였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떻게 돼요? 19년도에 영업이익 5억, 그 다음에 6억, 그 다음에 31억,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요? 168억, 581억. 어마어마한 컨센서스죠, 이거는. 사실상 지금 올해 31억에서 5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다음에도 3배가 증가를 합니다. 예, 그죠? 이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는요, 이럽니다. 이게 풍원정밀이라는 회사예요. 실제로 회사도 되게 괜찮습니다. 풍원정밀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사주니까 아무도. 내가 좋은데 아무도 안 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자체가 바닥을 기고 있는 거고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갈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해야 될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증시의 리스크는 남아있고 증시의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때인데 그럼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상승을 펼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과대납폭돼 있는 애들이 한 방 쏘고 죽는 모습들. 제 말대로 지금 매일같이 증시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 상위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대납폭주들 저가 메리트 발생하면서 얘들 위에 유통 물량의 90% 이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서 톡 치면 날아가는 이 구간에 단발적 상승을 하고 다시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줄 거라고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계속 이러한 종목들만 단발성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벼워서요. 이러한 종목들 제외하고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시총이 얼마예요? 500억이었다가 뭐 300억이었다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3배, 4배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래 가벼웠던 종목이 아니면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시장, 즉 시장의 수급이 없는 시장, 즉 아무리 좋아도 남들이 안 알아봐주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도 잡지 말라면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죠. 자 말하고도 좀 웃긴데 자 한번 볼게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적자투성이에요. 그죠? 5년 연속 적자가 났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 절대 잡아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종목명이 뭐예요? 코리아 S입니다. 잡았어야 되죠? 이 빨간색이 양봉을 뜻하는 것 같죠? 그죠? 자, 코리아 S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얘네는 왜 갔어요? 이거 보면은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죠? 이러한 기업들이 이게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됐을 겁니다. 500억도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상태에서 날아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 종목이 뭐 주가를 작업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일 뿐 여기는 TV 방송이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 오시면 제가 더 화끈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TV 방송에서는 제가 그 방송국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자 한번 볼게요. 자금력이 충분한 메이커 세력이 붙으면 어떤 명분도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코리아 SE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가가 이 모양이었지, 그죠? 여태까지 주가가 이 모양이었죠. 근데 뭔가 이 돈이 있는 세력들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명분이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상상 보낸다고 막 주가 조작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잡혀가요. 그게 옛날에 그 루보 사태라고 아실 겁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주가 조작 사태가 있어요. 그때 당시가 뭐 2006년도였나 8년도였나 그럴 건데 그 루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게 주가가 1,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5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50배가 올랐는데 그때 걔네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올렸어요. 매수세만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루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금감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 명분 없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손에다가 이제 은팔찌 하나씩 차고 새로 장만한 거. 자, 그래서 지금은 명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세력들이 붙잖아요. 정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 회사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리튬이 붙었어요. 2차 전지 해가지고 리튬 가격 고공행진 해가지고 리튬 최고예요. 리튬 짱 이러면서 그러니까 리튬이 붙어버렸습니다. 리튬 정제 사업 돈 찍는 면허 2차 전지 핵심 원재료 사업 언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뭐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없던 명분도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슈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봤을 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세력 그리고 그러한 돈이 있는 세력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을 노린다고요? 가벼운 종목들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벼운 종목들을 어떻게 노려야 되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드릴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상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벼운 종목이 좋다, 뭐 좋다 해봐야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뭐라고요? 그냥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들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설명들 다 해드리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가볍게 그 종목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2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세력이 왜 시장에서 필요한가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로 또 풍밀정원이라는 종목을 봐주셨고 또 탄탄한 자금력으로 상승을 했던 코리아 SE로 예시를 봐주셨는데 그만큼 또 적은 힘으로도 탄력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낙폭 과대 영역 안에 있는 종목들도 눈을 꼭 돌려봐야 된다. 라는 점도 포인트로 짚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또 자금력이 충분한 명품 세력이 붙은 종목 이게 뭘까 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필살기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문가님 오셔서 방금 해주셨던 강의를 바탕으로 오늘 필살기 종목의 힌트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들으시면 이 종목이 이래서 정말 크게 갈 수가 있겠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간단해요.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첫째가
실제로 800억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800억 정도를 들고 있고요. 그 800억을 들고 있어서 남은 유통 물량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통 물량이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왜 매집이 이만큼 돼 있는 것이고 이게 왜 실 유통 물량이 23%밖에 안 되는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런 거 이제 공시에도 나와요. 이게 공시 해석만 잘해도 다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시까지 제가 다 까가지고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이 위약군 대비해서 3배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 3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HLB가 위약군 대비해서 40% 개선된 효과로 10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3배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뭐예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예요. 암하면은 사실상 바이오에서 이거 먹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이거 뭐요? 깜짝 놀랐네. 바이오에서는 암하면은 이게 최고예요. 항암제다, 표적 항암제다, 뭐다. 다 암이면은 그냥 주가가 뻥뻥뻥 날아가는 습성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 다른 항암제 대비해서 3배 효과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재료라고 해요.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가 누구야? 800억을 들고 있는 유통 물량 거의 다 잠근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통 물량 거의 다 잠긴 종목에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800억을 매집한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요리는 맛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주가는 어떠냐? 최바닥권에 진입해 있다. 그래서 뭐다? 저가 메리트가 형성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전에 찍어놨는데 오후에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0% 정도 막 올랐다가 막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저가 메리트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슬슬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잡으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 일단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저가 메리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 점에 좀 눈독을 들여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매집량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지금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또 공시 내용과 더불어서 더 세세하고 또 리얼한 내용들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 링크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종목은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또 극비 세력주이기 때문에 장중에 또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또 관련된 탁월한 타점을 잡아주실 분이 김도훈 전문가님이니까 더더군다나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세세한 내용도 들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타점도 완벽하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강의 이어가 볼 텐데요. 대시세가 만들어질 조건 대체 뭘지 또 이에 대한 강의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대시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대시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50%, 100% 이런 뭐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두 배를 넘죠? 3배, 4배, 5배, 10배 이러한 10배거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가냐요. 사실상 이러한 10배거들은 기관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장세가 좋다라거나 업황이 제대로 잘 타면은 가끔 우량주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들이 손쉽게 눈앞에서 볼 수 있는 10배거들
우리들이 자주 볼 수 있는 3배, 4배, 5배 나오는 상승들,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내주는 종목들의 필요 요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딱 이것도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어떠한 걸 먼저 봐야 되냐? 첫 번째. 자, 이거 진짜 별표 3개입니다. 이거 별표 3개예요. 이게 뭐냐? 한 세력이 주도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보통 종목을 하나 주가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붙습니다. 나도 할래요, 얘도 할래요, 얘도 할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수급팀들이 여러 팀이 붙어요. 수급팀이 뭐예요? 주가 올려주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여러 애들이 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받고 주가 올려준다 할까요? 주식이라든가 씹이라든가 돈을 받고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나 이만큼 주세요, 나 이만큼 주세요 하면서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얘네들끼리 딱 하다가 얘가 오늘 들어오기로 한 날이야. 근데 안 들어왔어. 그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꼭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서 여기에서 안 들어오잖아요? 얘네가 던져버립니다. 왜? 약속이 안 지켜졌으니까. 그럼 뭐예요? 아, 이거 주가 작업 망했네. 이러면서 누군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작업들은 결국엔 여럿의 이해관계가 뭉쳐지면 뭉쳐질수록요, 더욱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세력이 꽉 쥐고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같이 참여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피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중요해요. 뭐? 먹거리가 시총 대비 20에서 30% 수준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매집 물량입니다. 이 매집 물량인데 이게 뭐 12 전환사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구주, 원래부터 있던 주식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주라는 건 뭐냐면은요, 새로 매집에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주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삼자배증 유증으로 보호예수가 걸려있다가 풀린 주식이라든가 이러한 주식들을 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데, 먹을거리, 우리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작업했을 때 얼마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먹거리가 시총 대비 20에서 30% 정도 해야 된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시총이 뭐 100이라고 쳐볼게요. 100이라고 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먹거리가 절반이 돼버려요. 50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 1000억이라고만 하더라도요, 500억어치의 먹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주가를 2배만 올려볼게요. 2배 올리면 우리들이 이거 빼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팔아야 될 금액이 1000억이 됩니다. 2000억짜리 종목에서 1000억을 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2000억에서 1000억을 털려면 터는데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절반이나 되는 물량, 그리고 이게 1000억이라는 단위수가 넘어가게 되면 블락딜러도 풀기가 힘들고 장내에서는 더더욱 풀기가 힘들어요. 즉 매도가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과하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총 대비해 가지고 풀어먹어야 될 먹거리, 즉 매집 물량이라든가 전체적 주식수가 많아졌을 경우엔 나중에 전부 다 팔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에서 30%, 1000억이면은 대략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 그래야 올라가 봐야 2배 뛰어봐야 400억, 6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만약에 내가 절반이어서 1000억이었는데 이거 만약에 4배 가봐요. 4000억에서 우리들 얼마 풀어야 됩니까? 2000억을 풀어야 돼요. 2000억. 2000억으로 어떻게 매도합니까?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20%만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4배 가더라도 800억만 풀어버리면 됩니다. 시총 4000억에서. 이러한 것들은 장내에서도 매도하기가 쉽다. 즉 뭐예요? 탈출에 대한 방법론 자체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중에 유통되는 강의에서는 뭐 유통 물량을 다 잠가야 된다, 절반은 잠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거 나중에 못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으려면은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너무 욕심이 가면 무조건적으로 그 주가 작업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갑니다. 그거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20-30% 정도 돼 있는 종목들이 4배, 5배 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유통 물량이 500억 이하일 것. 이게 뭔 말이냐? 가벼워야 할 겁니다. 이게 딱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투포한 선수입니다. 내가 투포한 선수인데 공을 정말 막 세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한계치가 있어요. 힘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부터는 높이를 결정하는 건 뭐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아니면 무게가 될까? 사람의 근력에는 한계치가 있죠.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무게가 가벼워야 힘이 센 선수가 나왔을 때 더 높이 올릴 수가 있고 더 멀리 갑니다. 그래야 정말 대박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자체를 충족한 종목들을 몇 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GRT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시총이 이때 당시에 500억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22년 9월에서 10월까지 160% 단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러한 내용들을 충족했다고 해서 뭐 주가를 작업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들을 충족했더니 160% 정도 단기 폭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WI라는 종목이에요. W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22년도 9월 달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382%의 단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다 9월 달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상승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코리아 SE도 역시나 어떻게 됐어요? 844% 단기 폭등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종목들이 이상하게 작업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폭등들이 나와줘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야 됩니까? 바로 정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진 종목들을 저희들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 자체는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대기하시라 말씀드리면서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마지막 강의도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대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조건 3가지로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 조건, 한 세력이 또 주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잡아주셨고 두 번째는 먹거리가 시총 대비 20에서 30% 수준.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실유통 물량이 500억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극비 세력주 오늘 잡아주신 필살기 종목이 첫 번째 포인트가 한 세력이 또 매집한 양이 정말 많은 그런 종목이고 실유통 물량이 500억 이하라고 잡아주셨던 23% 포인트를 갖고 있고 먹거리가 또 신약 위약군 대비 3배 효과를 입증했던 이 먹거리 포인트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장 배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전략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QR코드와 검색창, 노란톡 검색창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